안녕하세요. 본 강의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를 하면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 또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한을 하면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요. 용역은 통상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사업장이란 거래를 행하는 장소죠. 거래를 행하는 장소인데 이게 별도의 사업장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나 그다음 슈퍼나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 그죠? 주로 이제 최종 소비자하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기타 이제 경우에도 사업장이 필요한 그런 업종이 있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통신 판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직접 뭐 소비자를 대면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쇼핑몰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 없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은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그러니까 저 사업장을 내가 임차를 했던 또는 사업장을 내가 뭐 사러 뭐 매입을 해서 또 하든지 간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요즘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어떤 그 납세 편의를 위해 가지고 각종 신고나 신청, 증명서 발급, 그다음 세무 상담 등에 대해서 홈택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홈택스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컴퓨터에 좀 익숙하지 않고 또 익숙하다 하더라도 이게 들어가서 하시다 보면은 탭 같은 데 걸리면은 이게 참 힘들어요, 때로는. 그게 안 넘어가고 계속 반복되면은 진짜 머리 김납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홈택스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거는 세무서 해 가셔 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인제 신청 시 업태 종목이 있습니다. 업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뭐 도매다, 소매다, 제조다, 건설 등이 있다 그죠? 근데 종목은 각 업종별로 이게 이제 굉장히 세분화 시켜 놨습니다. 그 세무서에서 그 국세청에서. 그래서 그러한 그 구체적인 종목은 이게 뭐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에 또는 뭐 그냥 세무서 전화하셔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되고 세무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그죠? 그냥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 세무서가 신청하시면 바로 지금 뭐 앞에 직원한테 문의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홈택스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식당을 뭐 내가 서울에 인제 거주를 하면서 인천에 하나 내고 또 서울에도 하나 지금 냈습니다. 냈을 경우에 이게 부가세 신고 납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인천에도 하나 내고 이제 서울에도 지금 하나 내는 거예요. 내는데 이게 우리가 저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5월 1 일부터 5월 30일 기간 중에 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는데 내가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에 각 사업장별로 각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는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는 어디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한다는 겁니다. 사업장은 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신청하는데 뭐 며칠 늦어도 큰 관계는 없어요.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시 인제 신청 서류들 보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서 가면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냥 적어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 홈택스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첨부 서류들이 있어요. 사업장 임차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자 신고나 허가 등록을 요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 사업장 관할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여러분들이 뭐 광역시나 이런 서울시 같은 데는 구청이 있죠. 그죠? 이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신고증을 발급받아서 여기에 이걸 지금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절차가 조금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두 사람 이상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법에서 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서 가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 줍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한번 볼까요? 통신 판매하려고 그러면은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에 발급을 하는데 통신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대면으로 이렇게 소비자하고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자가 결제를 하고 상품 구매를 했는데 뭐 제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은행에 발급받고 그러면 인제 통신 판매 어디 신고하느냐 시군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인제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는데 이때 사업자 등록증하고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같이 첨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뭐 가능하면은 관할 시군구 가서 방문 신청하시는 게 업무적으로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사업자는 시범 사업자는 바로 발급이 되는데 이 통신 판매업 신고증은 이게 기한이 3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신고하더라도 바로 발급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통상 이제 3일 뒤에 찾으러 가는데 이제 찾으러 갈 때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4만 500원, 그 밖에 시는 22,500원 납부를 하고 이렇게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인제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가지고는 이게 인제 간이가세자인 경우에 통신 판매업 이걸 신고 면제라고 지금 해 놨고 있습니다. 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된다. 통 성시 그렇죠. 그다음에 자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일반 가세자로 하야 하는지 간이 가세자로 하는지 등록을 하야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일반 가세자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간이 가세자로 등록을 할 것인가 요 부분을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내용들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세자로 신청하는 하야 하는 경우는 세금계산 발급하야 하는 업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주로 이제 사업자인 경우 뭐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은 이게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데 관계없이 전부 다 일반 가세자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간이가세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을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 가세자, 그다음 8천만 원 미만은 간이가세자다. 이렇게 지금 구분해 놨습니다, 세법에서. 그래서 이게 사업 초기에 이 8천만 원 미만이라 예상된다 하더라도 시행계획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은 이렇게 일반 가세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이상 지역 가세 영장소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세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간이가세자는 이제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주로 이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들 있죠. 사업자가 아니고 소매 음식점, 미용업, 뭐 PC방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사업 연도에 8천만 원 이상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이가시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만 이 경우에도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등이 많은 매수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 가세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간이가세자하고 일반 가세자의 차이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으셔야만이 이걸 지금 이해를 하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세무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신청하실 때에 내가 일반 가세자로 할 건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볼까요? 적용 기준을 보니까 일반 가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이거는 연한산한 금액입니다. 간이가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부동산 임대는 또 예외적으로 4,8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세법은 항상 어떤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납세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세 정책 목적에 서 또 예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외에 대한 예외 기준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세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 업종에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예외에 걸려 가지고 나중에 세무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을 유의를 해야 된다. 세법은 항상 원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외 또 그 예외에 대한 예외 기준들이 있다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일반 가세자는 시행기한서 발급을 할 수 있죠. 네 간이 가세자는 시행기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보니까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은
간이가세자다 하더라도 세금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어. 그러면 창업연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년도 매출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창업 시부터 바로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반과세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매출세액을 보니까 이 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자 부가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가지세라는 거는 거래세입니다. 내가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합니다. 물품을 이제 팔았어요. 팔게 되면은 반드시 물품 대금의 10%를 거래 상대방으로 더 받아서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간 단위 그걸 이제 가시기간이라 그럽니다. 가시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달 1월 1 일부터 25 일까지 부가지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팔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 받은 돈이 내 돈입니까? 아니죠. 그죠? 세무서 납부해야 될 돈인데 이게. 이런 부가지세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부가지세를 뭐 별도로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나중에 부가 신고할 때 공급대가를 하면은 그냥 물품 판매 금액이에요. 이게 간이가세자는 부가세가 별도로 지금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그 금액에 10% 곱한다. 그죠? 10% 곱한 거면 다 부가율을 했다 이게. 이 부가율이라는 게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이 소매업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부가율이 15% 부가치율이 15%다 그죠? 건설업은 뭐 30% 네요. 그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40%다 그죠? 이게 이제 부가율입니다. 그래서 소매업이다 그러면은 공급대가 간이가세자일 때 내가 1,000,000 원 팔았다. 그러면은 10% 같으면 1,000,000 원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곱하기 부가율 15% 하면은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약 1,000,000 원 정도를 부가세로 이렇게 그래 상대방으로 또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뭐 부가지세를 별도로 받고 이런 내용이 없고 전체 공급 대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 1,000,000 원 같으면은 한 150,000 원 정도 부가세 납부한다. 고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시액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사업자인 경우에 물품 팔 때 지금 부가세를 지금 받아 세무서에 인제 일정 기간 단위로 납부를 한다 그죠? 근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여러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도소매 같은 경우는 상품을 구입해야 되고 제조업은 각종 원재료들을 구입해야 되고죠. 이렇게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렇게 물품을 구매를 하고 시행계약서를 받았을 때 그러면은 부가세 줘야 되죠. 그죠? 왜냐? 부가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물품을 내한테 이렇게 납품하는 사업자도 내한테 부가 10%더 받아갑니다. 그래서 또 그 납품업자가 별도 자기가 또 부가 신고하게 돼 있다. 그죠? 그때 부담한 게 이제 우리가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매출할 때 우리가 그 세금 받은 거를 매출세액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죠? 이렇게 그 부담한 추가적으로 더 준 매입세액은 내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게 일반 가세자인 경우입니다. 이게 그렇고 간이가세자는 이 매입세액 공제라는 자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부가세 포함 금액에 곱하기 0.5%다. 그러면 뭐 1,000,000 원 매입했다 그러면은 0.5% 같으면은 얼마죠 이게? 50,000 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이게 매입세액 공제바닥이 거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환급이라는 부분이 있다. 환급이 간이가세자는 환급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이게 환급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일반 가세자는 환급이 된다. 어떤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게 보니까 사업 초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충분히 많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식당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내가 5,000,000 원이 들었어. 그러면은 인테리어 사업자한테 5,000,000 더 주고 시행계약서 받죠. 이때 5,000,000 원은 매입세액이다 이거죠. 근데 매출세액이 이 사업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매출이 이제 일반 가세자입니다. 3,000,000 원이고 부가세로 받아 놓은 돈이 3,000,000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죠? 이때 이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그 세무서에 이제 부가신고하실 때에 그 납부할 세액란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적어서 넣으면은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 줍니다. 이게 지금 부가세 환급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 요 부분에서 매입세액 부분 한번 쪼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맵시에 공제가 안 된다고 규정을 해 놨고 있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래서 세법은 항상 원칙 이해다. 그죠? 이 부분도 승용차는 맵시에 공제받을 수 없도록 세법에서 규정을 해 놨어요. 다른 이제 경승용차는 제외합니다. 이것도 취득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뭐 승용차 관련해서 휘발유였다 뭐 이런 경우, 뭐 경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차종이 승용차인 경우에는 그런 유지 비용들은 전부 다 부가세 공제 안 된다. 맵시에 공제받을 때 이거 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내가 뭐 물품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차 같은 것도 살 수가 있죠. 승용차는 안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이제 승합차나 뭐 포타 같은 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사업하려고 그냥 포타 한 대 샀어, 현대자동차로부터. 이때 포타를 3천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어떻습니까? 자, 부가세 300만 원 더 줘야 되죠. 시행계약 받았다. 이때 내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내 주민등록으로 시행계약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주민등록 기재번호로 시행계약서를 받았다 이러면은 이게 공제가 된다는데, 그것도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날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그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과세기간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지금 보면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각 반기별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기간 단위 자체가. 그러면은 창업을 내가 3월 10일에 했다. 3월 10일에 했으면은 전반기가 이제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하반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3월 10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이게 이제 창업 초기에는 이게 이제 과세기간이 됩니다. 매출세 시행계약서 발급을 했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숙박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판매된 금액들 있죠, 그죠? 그런 매출세액들 다 계산하고 그다음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서 부가신고 작성해서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25일 기간 중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간이가세자는 어떻게 되느냐? 뭐 3월 10일 날 만약에 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1월 달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1 년에 2번 신고하는구나, 간이과세자는 1 년에 1번 신고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납부 면제가 있다. 납부 면제가 지금 보니까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는 납부 면제를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더라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이렇게 각종 뭐 공제세액도 일부 있으면 빼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공급 대가를 하면은 이게 이제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연간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다. 이럴 경우에 이 납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고 자 12월 31일 요 기간 동안에 지금 보니까 3개월 동안에 매출이 1,500이더라. 그러면은 3개월 나누면은 지금 매월 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곱하기 12 하면 6천만 원이죠. 이 경우에는 납부 면제가 안 됩니다. 1년 환산한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 면세사업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면세라는 부분을 들어보셨는데, 자, 이것도 원칙 과세. 이게 세법에는 항상 원칙 정해놓은 것도 예외 규정이 있다. 그죠? 면세 부분도 과세사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면세로 이제 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따로 정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특례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따로 규정한 법률에 의해서 면세로 규정된 이러한 업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지금 병원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병원에 진료비가 100만 원 나왔어. 그러면은 병원이 과세 사업자다 하면은 내가 병원은 내한테 10만 원 더 받겠죠. 10만 원 더 받아서 병원이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부가세를, 그죠? 면세 사업자는 10만 원 안 받습니다. 부가세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면세 사업자는 물건 팔 때 부가세 안 받구나.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 신고 납부 의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면세사업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한 면세들을 이렇게 쭉 이제 열거를 지금 해놨는데,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업종에 해당되면 다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뭐 쌀이라든가 미가공 농축산물, 농축수산물들 있죠. 이런 거는, 이런 사업하면 다 면세다.
병원은 제가 말씀드렸죠. 병이용은 면세다. 다만 성형목적 의료시술은 이거는 면세시키면 또 그렇겠다. 그죠? 그래서 과세다. 이것도 원칙 외에. 그다음 그 인가를 받은 학원 같은 경우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면은 학부모들 부담이 커지니까 면세라고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토지 공급은 면세입니다. 근데 토지 임대는 또 과세다 이것도. 좀 그렇다. 세법이 이렇습니다 이게. 주택과 부수 토지 임대 경우 주택 이거 이제 상가를 뭐 임대를 하면은 당연히 부가세 과세되는데 주택을 임대를 했다.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집을 하나 그냥 인제 또 구입을 했는데 그걸 월세로 놨다. 그랬을 때 이거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서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 국민주택이 있죠. 이것도 이제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면적인데 보통 이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주택 건설업자들이 이제 통상 인제 분양할 때는 보면은 한 33평대 미만 이하가 이 국민주택에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 면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인제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잠시 볼게요. 지금 아파트가 내가 인제 구입을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 여기 인제 토지분이 2 억이고 건물분이 3 억이다 했을 때 이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택 공급업체가 5 억에 분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주택을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 사억에 대해서 10% 부가세 더 받습니다. 그 아파트에 인제 사는 사람한테. 그럼 4천만 원을 이제 주택 건설업자가 세무서 납부하겠죠. 그럼 내는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 사는 사람은 부가세 더 부담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국민주택이 되느냐 국민주택 초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가격 자체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이것도 이게 부가세 부분이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또 내가 여기 열거된 인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과세 사업자다. 요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창업한 연도의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좀 들어 주십시오. 자 창업한 연도에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했어. 했는데 이게 창업한 연도 매출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일반 과세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했죠. 물론 또 그 환산 가격입니다. 12개월로 환산하는 거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합니다. 이때 8천만 원 미만이 되면은 다음해 7월 1 일부터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 간이가세자 전환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매입시액 공제를 내가 받았는데 간이가세자로 되면은 원래 간이가세자가 매입시액 공제되는 게 거의 없다 했죠. 그죠? 거의 없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환급 받았거나 또는 매입시액 부분에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세무서에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뭐 재고납부세액이라 그러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부분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가를 분양받고 내가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그 창업연도 매출이 작아서 다음 연도에 관리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면은 내가 공제받은 세액 거의 전부를 다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 창업연도 매출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가세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 요 부분도 보니까 아까 잠시 살펴봤지만은 이게 간이가세자가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구간에 있을 때는 세금계산 발급이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근데 4,800만 원 미만이 되면 세금계산 발급 자체가 아예 안 돼. 그럼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 이제 그 매입시액 공제받은 게 많다. 나는 일반 과세자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부가세를 이제 도로 지금 납부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이가세 포기 신고가 있습니다. 이 간이가세 포기 신고를 하면은 일반 과세자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매입세액을 뭐 추가로 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을 해야 되는 업종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계속 뭐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발급을 할 수 있다 그죠. 이 부분도 이 부가지세법에 개편되면서 조금 이게 사실 영세한 납세자지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4,800만 원 미만이라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세금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해 가지고 이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발급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과세 포기하고 부가세 그냥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법령이 다시 조금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간이가시 포기하면은 3 년간은 뭐 일단은 그 일반 가시적 계속 적용을 받을 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그 정도 참고로 하시고, 포기 신고는 이게 그 세무서 국세청, 이게 홈택 국세청에 들어가시면은 그 서식이 있습니다. 그 간이가시 포기라고 치시면은 이게 또 그 양식을 받아서 할 수 있고, 홈택스에도 이게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에 해당될 때. 그럼 창업시 간이가시적으로 사업 정도했는데 창업 연도 매출이 8천만 이상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세무상 리스크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없죠. 왜냐하면은 다음 연도, 그러니까 7월 1 일부로 내가 이제 일반 가세자로 전환대물을 해 가지고, 아까 봤다시피 부가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들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죠? 그러고 면제제도 있는데 이제 일반 가세자가 되면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일반 가세자로서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간이가세자 의무를 해 가지고, 내가 당초에 간이가세자 할 때는 거의 환급이 안 된다 했죠. 매입세 공여 자체가 거의 반응이 거의 없다 했죠. 그죠? 이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이제 공개를 지금 다시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고 매입 시액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 돼서, 이런 필요하시면은 제가 다른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고 장을 참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인터넷 강의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세세히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아까 봤다시피 뭐 부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이게 뭐 기억을 또 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 바쁜데 이거 뭐 메모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그 한 20년 동안 지금 세무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뭐 10년 정도 그 일선 세무서 근무를 하다가, 저도 이게 뭐 세무사가 좀 적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노수 사업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리저리 막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온 게 또 배운 게 이게다 보니까 지금 막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다가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뭐 구입하시더라도 전체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부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교문고나 예스24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이 이제 17,100 원이니까 참고로 이런 책 하나 구입하시 가지고 뭐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을 했을 때 이제 소득세 부분 있죠. 그죠?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 그러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창업 사업자의 소득세에 관련해서 신고라든가 또는 감면제도 부분은 다른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장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업사업자 그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뭐 셰프 강의 자체가 용어도 생소하고 참 예에 대한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딱딱하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강의 들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